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낙태와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혹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종교적인 내용은 빼고 윤리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낙태라는 것은 권리가 될 수 없고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보통 낙태권을 옹호하는 진영에서의 주장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써봤어요. 입장을 바꿔서. 낙태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신체와 삶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야 하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여성의 동의 없이 태아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강간이나 근친상간,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상황에서 임신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고통을 안기며 개인의 자유와 정의에 어긋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보통은 임신을 한 여성이 매우 힘든 상황임을 강조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이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 남성도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존엄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강간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상황이 여성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것도 맞아요. 결코 틀린 것이 아니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압박, 그리고 이런 피해자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떤 것도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아는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고, 하나의 독립된 인간은 그 능력이나 위치나 상황에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성과 생명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태아는 독립된 인간인가?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고유한 유전적 정체성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태아가 가지고 있는 DNA는 엄마의 DNA하고도 다르고 아빠의 DNA하고도 다르고 세상 어떤 사람의 DNA하고도 다른 고유한 DNA를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생물학적 정보를 태아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인간 특성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권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인간의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냐, 이 인간의 능력이 어떠하냐, 이 인간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생명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직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권이 주어진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순적인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는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므로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독립적인 생존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술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자궁 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태아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되고, 또 생존하지 못하는 태아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생명권을 가지지 못했던 태아가 미래에는 생명권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요. 또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되는 환자에게 생명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냐 없냐는 인간이냐 아니냐 혹은 생명권을 가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주장 중에 하나는 태아가 자각과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간주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태아가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면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에게 환자가 자각이 없으니까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야만 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태아의 능력, 태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태아가 생명의
권리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완전한 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이는 낙태를 포함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태아가 여성의 몸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아는 여성의 몸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의 범위를 벗어나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또 다른 흔히 듣는 주장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 여성은 강제 임신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아주 끔찍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태아가 있는 것이죠. 가해자의 범죄는 마땅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서 무고한 제3자인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에서 강간으로 인한 낙태 비율은 약 1%에 불과하고 근친상간으로 인한 낙태 비율은 0.5% 미만이에요.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피해와 이런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나 99%의 낙태가 이 주장과 상관없는 이유들로 일어나는데 전체 낙태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는 미약하다는 것이죠. 다음 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임신과 출산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는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같은 이유로 부양하고 있는 노인이나 아니면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우리가 뺏을 수 있는지, 그게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도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나 부양하고 있는 노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주장의 바탕에는 태아가 인간이 아니다, 핵심은 태아가 인간이냐 아니냐, 그 질문이에요. 계속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통계를 앞에서도 살짝 봤는데, 통계를 보면 낙태를 하게 된 주된 이유가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 자녀를 원치 않아서 31.2%. 사실은 낙태가 일어나는 매우 큰 원인들이 단순하게 자녀 계획이나 학업, 직장 이런 것들이 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태아, 고통스러운 삶을 줄 바에는 낙태를 통해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낫다라는 주장도 들려요. 정말 슬프고 끔찍한 것이 장애는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런 논리를 장애인들에게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논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차별적이기도 하고 장애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너의 삶은 불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윤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낙태라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이 되지 못해요. 다음 주장, 불법 낙태는 어차피 일어날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절도나 폭력, 아무리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불법이라고 규정하지만 절도나 폭력이 완전하게 종식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절도나 폭력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된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는 아실 수 있겠죠. 태아는 여성의 몸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타인의 장기를 공유받는 상황과 유사하다. 따라서 여성은 이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를 어떤 사람이 납치를 해가지고 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서 눈을 떠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 저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이 죽는데 나의 몸을 강제로 어떤 사람이 점유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예와 태아와 산모의 차이는 매우 크죠. 일단 첫 번째로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강간이라든지 이런 특수 상황은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남자와 여자가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임신한 태아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부양할 윤리적인 책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여성의 몸을 강제로 점유하는 것이고 생존을 위해서 타인의 장기를 강제로 공유받는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부양할 윤리적 책임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강제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설득력이 없는데 종종 듣는 그런 주장입니다. 바로 남자가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권리가 없다. 남자가 무슨 여성의 몸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나, 이런 주장인데요. 남성이 임신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낙태와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아의 생명권은 인간 전체가 공유하는 윤리적 문제이고, 또 태아의 부모는 남자와 여자 양쪽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논의에 참여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맞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UN 생명권에 대한 선언. 모든 인간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리고 태아는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이냐면 약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혼자서 생존하기 어렵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진 DNA를 가지고 있고 온전한 인간이에요. 아직 인간이 되지 않았거나 인간이 되는 과정에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 생명권을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를 판단한다면 이미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생명권이 없다고 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오늘 좀 어렵고 무거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오늘 일부러 교회의 가르침,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낙태 문제라는 것이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0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첫 순간부터 인격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모든 무고한 존재의 생명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미국에서 낙태로 죽는 태아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무고하게 희생된 태아들을 위해서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